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빵 실기 그리시니입니다. 그리시니는 길쭉한 막대 형태의 이탈리아 빵으로서 딱 봤을 때 과자 같잖아요. 바삭하면서 과자 같지만 사실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가 있는 빵입니다. 과자 같은 빵이에요. 근데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발효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구사항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0페이지고요.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제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첫 번째,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8가지의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8분 안에 계량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 재료를 동시에 투입하여 믹싱하시오. 스트레이트법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버터나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경우는 클린업 단계 이후에 투입을 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에 전재료를 다 때려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요구사항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터가 있다 하더라도 전재료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유지를 뒤늦게 넣는 이유가 뭘까요? 왜 뒤늦게 넣어요? 굳이? 그 유지가 이제 글루텐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미리 넣게 되면은 반죽 시간이 길어지고 반죽 온도도 많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이유로 이제 클린 단계 이후에 넣는 게 좋다입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 같은 빵이에요. 그렇게 믹싱을 막 글루텐을 잡을 필요도 없고 발효도 많이 시키지 않기 때문에 버터를 처음부터 넣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재료를 동시에 투입해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반죽 온도는 27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네 번째, 분할 무게는 30g, 길이는 35에서 40cm로 성형하시오. 다섯 번째, 반죽은 전량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나왔으니까 전량을 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를 보시면 설탕이 1%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맛은 나지가 않고요. 이스트의 먹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설탕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7g, 1%밖에 없기 때문에 굽기 시 색깔이 정말 빨리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진짜 뭐 30g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색이 빨리 안 나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당연히 설탕량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설탕이 그 빵 속에서 단맛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트의 먹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색깔 내어주는 데도 쓰인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 로즈마리가 들어가요. 로즈마리는 향신료예요. 향도 내고 맛을 내는 향신료인데 이 로즈마리만 사용하기에는 이제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향을 돋구는 그게 필요해서 올리브유도 들어갑니다. 올리브유가 로즈마리랑 같이 사용이 됨으로써 향과 맛을 좀 돋구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싱 전에 해야 할 일 있죠. 250페이지 보시면 믹싱 전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이스트를 물에 용해시키거나 또는 잘게 다지기입니다. 저는 용해시켰어요. 물에 용해시키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를 잘게 다져주는데 요거는 생략 가능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로즈마리 있죠. 얘가 좀 길쭉길쭉해서 이걸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성형할 때 얘가 튀어나와서 불편할 수가 있고 손에 가시가 찔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손으로 좀 잘게 다져주던지, 도마로 다지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냥 손으로 좀 잘게 다져주던지 아니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둘 다 해봤는데 문제될 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루재료 넣을 거예요. 가루재료 이제 뭐가 있어요? 강력분이랑 설탕, 소금 넣고 로즈마리 다 부어주세요. 로즈마리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스트 넣어줄 건데 이스트를 용해시켰기 때문에 이스트 용해액을 넣어줍니다. 이스트 용해액을 부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터, 마지막 버터까지 넣어줍니다. 버터가 만약에 차갑거나 딱딱할 것 같은 경우는 고무주걱으로 풀어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넣어줘야지만이 덩어리가 지지 않습니다. 진짜 버터가 차가운데 그냥 넣었어요. 그럼 이거 믹싱 도중에 덩어리 지고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예 믹싱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버터는 이 그리신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풀어서 넣는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풀어서 차가운 거는 무조건 풀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 재료를 모두 넣고 나서 바로 이제 1단으로 믹싱을 할 겁니다. 자, 모든 재료를 믹서볼에 넣고 기어 1단으로 돌려줍니다. 저속으로
충분히 돌려줄 거예요. 반죽이 한 덩이가 될 때까지. 이제 반죽이 한 덩이 되는 것을 클린업이라고 하는데 클린업 될 때까지 돌려주시고, 클린업이 되면 한 덩이가 되고 있어요. 클린업이 되면 요때부터 중속으로 기열을 바꿔줍니다. 2단으로 바꿔줄 거예요. 버터를 처음부터 넣었기 때문에 클린업에 버터 넣을 거 없고요. 클린업이 되면은 그냥 2단으로 바꿔서 믹싱을 하는데, 언제까지 믹싱을 하냐? 발전 단계까지 합니다. 발전 단계. 우리 지난 시간 모카빵 때 보시면 왜 지문이 비칠 때까지 하잖아요. 미칠 때까지 뭔가 표면 매끈하고 그때까지 하는데, 이 그리시니는 발전 단계로서 표면이 매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끈하지 않고 이따 막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매끈하지 않는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합니다. 믹싱을 발전까지만 하는 이유는, 발전 단계 즉 최종 단계 바로 전 단계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그리시니가 길쭉한 막대 모양이잖아요. 이 길쭉한 모양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바삭한 식감 그리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탄력성이 있는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하는 건데, 제가 발전 단계 막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신 표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아직 발전 단계가 덜 된 막입니다. 덜 된 막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뜯었을 때 표면이 엄청 거칠어요. 거칠고 뭔가 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펼쳐보는데 막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온다는 게, 봐봐요. 다시 이제 나오지 않다는 게 뭔가 울퉁불퉁해요. 여기까지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막을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살짝 늘어나는 듯 하면서 찢어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찢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찢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클린업에서 발전까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믹싱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요 단계 한 번씩 모르겠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면 계속 그냥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반죽 온도 좀 포기하시고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 계속 막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속 막 확인하면은 반죽 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계속 2단으로 돌립니다. 2단으로 돌리는데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표면이 조금 더 이제 점점점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울퉁불퉁했어. 그쵸? 자, 이렇게 돌릴 거고요. 자, 이제 믹싱을 어느 정도 했고요. 아까보다는 조금 좀 나은 느낌은 들지만 아직까지도 거친 느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발전 단계는 뭐 이제 믹싱 뭐 고속이나 증속으로 해서 한 7분, 8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7분, 8분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진짜 기계마다 속도가 다르고 이게 정말 반죽 온도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 온도를 어떻게 쟀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반죽 양 있죠.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700g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조금의 양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반죽량이 많을수록 마찰 계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중속으로 7분 또는 뭐 고속으로 몇 분,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고, 항상 그냥 보면서 느껴야 돼요. 아, 반죽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을 내가 몸소 느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아까랑 다르게 어떤 느낌의 막이 되었는지. 자, 보시면 이제 막을 확인하실 때에도 이제 엄지손가락 사용하지 마시고 찢으시면 안 돼요. 살살 늘려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어느 정도 막이 뭔가 나오는 듯 해요. 그쵸? 막이 나오는 듯 합니다, 지금. 그쵸? 자, 보시면. 자, 다시. 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는 뭔가 이제 비쳐요. 여기 노란색이고 여긴 비치는데 뭔가 불균이란 막이 나오는데, 나오긴 나옵니다. 살짝 나오는 듯 해요. 더 늘려볼까? 더 늘려봤더니 찢어진다. 요겁니다. 요게 바로 발전 단계의 막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어. 뭔가 막이 나오는 듯 하는데 불균이래. 근데 찢어진다? 발전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1단으로 저속으로 돌려서 한 덩이가 되면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1단으로 굳이 안 돌리고 이렇게 뭐 막 찢어놓은 상태에서 꺼내도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막을 확인했기 때문에 막 찢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1단으로 마무리 지어서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도 책에 써놓으시면 좋겠죠. 옆에다가 최종 단계 막 확인 후, 발전 단계 막 확인 후, 모든 빵의 막을 확인한 후 1단으로 돌려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제가 반죽 온도를 체크했더니
25도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온도가 높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저 물 온도 좀 잘 맞췄거든요. 실내 온도랑 계산해서 이제 집 온도가 춥거나 덥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수기에 정수물을 사용합니다. 정수. 그러면 좀 온도가 맞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5도밖에 안 나왔던 이유가 제가 계속 껐죠. 끄면서 막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반죽 온도 떨어졌어요. 25도밖에 안 나. 요런 거를 내가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다짜고짜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 힘들어요. 그냥 하다 보면 늡니다.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반죽 온도 어떻게 맞춰요? 인데 물 도대체 몇 도에 맞춰야 돼요? 라고 하지만 제가 진짜 이거를 장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따뜻한 물, 겨울엔 따뜻한 물, 여름엔 냉수,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정수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발전 단계 같은 경우는 믹싱을 또 오래 하지 않죠. 중속으로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반죽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까지 하는 반죽들은 또 오랫동안 믹싱을 하기 때문에 반죽 온도가 그만큼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해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반죽 온도 25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다 된 반죽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제 지금 보면은 발전 단계 반죽이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 끌지는 마세요. 그냥 살짝살짝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하셔야 되지 또 얘를 예쁘게 만들겠다고 막 얘를 둥글리기 막 해가지고 하면은 찢어집니다. 그냥 어느 정도 동그란 모양만 잡아서 이제 반죽 볼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닐 덮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누른 이유는 좀 골고루 발효 잘 되라고, 좀 납작한 게 발효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기 통하지 않도록 꼭꼭 닫아서 발효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사실 때에는 위에다가 물티슈 올려놓고 발효시키시면 조금 더 습도가 맞아질 거예요. 자,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은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면 이 비닐 있죠? 이 비닐은 또 쓸 겁니다. 중간 발효 이제 덮을 때 쓸 거라서 살짝 빼놓으시고 가지고 와서 꺼내실 때는 일단 확인부터 할게요. 1차 발효 확인. 자, 확인되었습니다. 손가락 자국. 그 다음에 꺼내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빼도 되긴 한데 스크래퍼에다가 덧가루를 묻혀서, 저는 지금 이제 한 손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데 두 손으로 스크래퍼에다가 덧가루 묻혀서 꾹꾹 해가지고 깔끔하게 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죠. 자, 그리고 바닥에 덧가루는 살포시 조금씩 이렇게 뿌리고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30g이니까 30g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요렇게 30g 정도의 느낌으로 가분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하실 때에도 그냥 막 던져놓지 마시고 지금 제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했던 순서대로 놔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놨으면 요렇게 순서대로 놔서 이제 둥글리기 하실 때에는 처음 분할했던 것부터 차례대로 둥글리기 해가지고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이제 두 손으로 둥글리기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한 손으로 하세요. 이렇게 둥글리기 하시고 이렇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하세요. 둥글리기 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제가 제빵 Q&A 영상에 둥글리기 하는 방법 있고요. 이렇게 둥글리기를 42개를 빠르게 끝내셔야 돼요. 빠르게. 물론 이제 비닐 덮어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성형이 느리실 경우는 비닐을 덮어가면서 좋고, 좀 빨리 하실 경우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둥글리기 끝났으면은 자, 이제 뭘 하냐? 얘가 길쭉한 막대 모양이에요. 이 동그란 반죽을 길게 밀어 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스틱 모양을 만들어서 중간 발효를 시키면 조금 더 잘 밀리겠죠. 자, 이거 미실 때에는 지금 여기 다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손가락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얘로는 살짝 그냥 대주는 역할, 살짝 굴러주고 여기서부터 힘을 줘서 빡 미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힘을 줘서 살짝 구르면서 밀어요. 그쵸? 힘 빼고 돌아옵니다. 자, 다시 밀고 힘 빼고, 힘을 주고 돌아올 때 힘 빼셔야 돼요. 돌아올 때도 힘을 줘버리면은 이상해요. 자, 힘 주고 힘 빼고, 힘 주고 힘 빼고, 요걸 하셔야 되고요. 이때 모양은 그렇게 예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덮으면서 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힘 주고 힘 빼고, 힘 주고 힘 빼고. 이때는 예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틱 모양 정도면 됩니다. 요 정도 느낌이면 돼요. 그냥 안 예쁜 스틱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 한다고 점수가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좀 이제 뭔가 좀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비닐 덮어서 중간 발효를 시키시면 되고,
이제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42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42개 할 동안에 처음에 했던 이제 반죽이 이미 발효가 되어 있을 거예요. 30g이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발효가 됩니다. 10분 정도면 발효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다 끝내고 또 굳이 10분 세지 마시고 바로 또 처음 했던 둥글리게 했던 이 반죽부터 갖고 와서 바로 밀어 펴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밀어 펴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짧은 이 반죽을 40cm까지 밀기는 처음에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발효가 많이 되면은 한 번에 40cm까지 밀어 펼 수 있지만 처음엔 아마 좀 안 될 거예요. 3번 정도, 2번 정도 걸쳐서 할 건데 자, 이거 밀어 펴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밀어 편 잘 들으세요. 자, 가져왔어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손가락에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힘을 줘서 똑같이 한번 밀어 펴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어때요? 약간의 아령 모양이 됐으면 여기는 약간 납작해졌고 여기는 아령 느낌이 나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느낌 납니다. 자, 이때 이제 손날을 세울 건데 이때 손날 세운다고 또 날 서가지고 밀면 손 다 끊어지고요. 밀면서 손이 펼쳐져야 돼요. 보이시나요? 밀면서 요땐 요 손이 살짝 밀어주는 역할 느낌. 밀면서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밀면서 돌아오기. 힘 주고 힘 빼고 하셔야 돼요. 밀 때는 힘을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손날 끝을 맞춰서 또 완전 손날이 이 반죽 끝을 덮어버리면 뾰족해져요. 뾰족해지면 안 되겠죠. 물론 퉁퉁해져도 안 되겠지만 진짜 레알 막대 스틱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끝을 맞춰서 여기 맞춰서 밉니다. 이렇게 끝이 덮이지 않도록. 자, 이때 이제 한 번에 밀지 마시고 살짝 여기 한 번 놔뒀어요. 자, 다시 다른 거 가지고 와서 할 거예요. 자, 덧가루는요, 지금 보시면 제가 덧가루를 쓰고 있는데 바닥에 막 덧가루를 막 계속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덧가루가 많으면 반죽이 밀려서 잘 밀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반죽이 발효가 돼서 끈적인다 그러면 내 손에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내 손에다 살짝 묻혀서 똑같이 밀어펴기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힘주고 힘 빼고 해서 어느 정도 딱 아령 모양 되면 들어가요.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손가락 벌리시면 안 되고요. 자, 밀어줄 때는 손이 양 끝으로 펼쳐지죠. 펼쳐지고 돌아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 자, 지금 제가 이거를 놔두고 있어요. 좀 요 상태에서 놔두면 좀 더 밀어펴기 편하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비닐로 덮어 놓으면 좀 더 좋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밀어펴기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부터 잘못된 예를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손가락이 어때요? 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는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가스가 찹니다. 보이세요? 여기 울퉁불퉁한 거? 이런 망하는 거. 이 가스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가스를 양 끝으로 잘 보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손가락 벌리고 하는 행위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그리고 손! 자,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어떤 점 이상한지 찾으셨나요? 손이 지금 바깥으로 펴줘도 모자랄 판에 안쪽으로 모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수축되고 있잖아. 반죽이 지금 펼쳐져야 되는데, 그죠? 반죽을 길게 펼쳐야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손이 이러고 있으니까 펼쳐지냐고요. 절대 안 펼쳐지죠. 양 끝으로 펼치면서 가야 됩니다. 펼쳐야 돼요. 지금 얘처럼 펼쳐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펼쳐야 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손가락 그냥 뭣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가스 찼죠? 하다가 이제 끝까지 덮어버려서 지금 보면 여기 끝이 얇아졌어요. 요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막대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거 안 되고요. 자, 이번엔 뭐가 또 잘못됐을까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날 세우라니까 또 날을 세워버렸어. 자, 어때요? 여기 훅 들어갔죠? 훅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망하는 겁니다. 그냥 뭐 답이 없어 이러면 안 돼. 훅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게 펼쳐주는 거지 막 나를 세워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망한 겁니다. 자, 이번엔 덧가루가 너무 없었을 경우 발효가 아무래도 진행이 되면은 처음 했던 반죽보다는 더 끈적끈적 거릴 텐데 그때는 덧가루를 써야 되는데 바닥에 쓰는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써야 돼요. 근데 덧가루 없이 끈적이는 반죽을 갖다가 덧가루 없이 그냥 만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약간 좀 이제 주름이 생긴다고 해야 돼요. 제가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바람에 잘못된 예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덧가루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 바닥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썼어요. 자, 그럼 반죽이 어떻게 되냐? 밀립니다. 요렇게 밀려요.
반죽이 그냥 그대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밀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혹시 내가 잘못했다 그럴 경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티슈나 젖은 행주로 한번 바닥을 닦은 후에 내 손에도 살짝 젖은 행주를 묻혀요. 그러면 얘가 잘 밀립니다. 이렇게 이제 덧가루 많았을 경우에는 그리시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점을 또 볼게요. 자, 잘 들어갔어. 그죠? 좀 잘 들어갔는데 이제 끝에 이제 뾰족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좀 그럴까봐 끝에를 만지지 않았을 경우, 끝에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면봉이 돼버렸어, 이게 반죽이.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끝에는 일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발효가 좀 부족했을 경우 이렇게 되면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일자로 맞춰주시고, 지금 보시면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살짝 꼬집어서 가스를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가루는 손에 살짝만 이렇게 이제 끈적이지 않을 정도만 묻히시고, 자, 밀 거예요. 자, 힘주고 힘 빼고 힘주고 힘 빼고 해서 아령 모양 되면은 두 손날이 들어가는데 살짝 밀듯이 들어갈 거고, 돌아올 때 힘 빼고 힘주고 힘을 빼고. 자, 그리고 제가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반죽을 들었다 놨다. 자, 왜? 수축이 되니까. 수축되지 말라고. 들었다가 놨다가 한번 하면서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좀 두꺼운 부분이 보여요. 그럼 그 두꺼운 부분만 좀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늘어나면은 바로 좀 더 식혀야 되니까 좀 바로 좀 더 식혀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밀어펴기. 자, 지금 제가 보시면은 되게 뭔가 되게 그냥 하는 것 같죠?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힘주고 힘 빼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힘주고 힘 빼고를 하면서 손을 이제 펼치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요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리시니 그리고 또 당과자 트위스트, 빵도넛 할 때 요거 다 밀어펴기 해야 되니까 할 때 연습 제대로 하세요. 정말로. 나중에 습관 잘못되면은 진짜 고치기 힘드니까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길이 맞춰주시고, 자, 볼게요. 끝까지. 밀어펴기 하시고, 두꺼워 보이는 부분 위주로 해서 지금 거의 일자죠. 일자 느낌으로. 어느 한 곳 얇은 데 없이. 끝에도 보면은 지금 두껍거나 뭐 뾰족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팬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팬닝을 들고, 자, 팬닝 하실 때에는, 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어떻게 들고 있어요? 지금 엄청 곱게 들고 있습니다. 그쵸? 뭐 반죽을 당긴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곱게 그대로 들어서 놓는 게 좋습니다. 얘를 당기는 순간 이제 반죽이 휘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서 살살 놓아주시고, 놓고 나서 여기 위에서 살짝 흐트러졌죠? 정리, 일자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잘한 것과 잘못된 거를 이제 2차 발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는 많이 시키실 필요 없고요. 한 15분 정도만 식혀주시고, 약간 아까보다 좀 통통해진 느낌 들었죠? 요때 되면 이제 굽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굽고 나서 색상은 요 정도 색깔이 좋아요. 어느 정도의 좀 갈색 느낌을, 황토빛 갈색 느낌을 내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제가 잘못된 얘와 잘된 얘를 같이 굽다 보니까 들쑥날쑥 예쁘지 않았는데요. 여기 봤을 때 이제 여기 손날 보이시죠? 요 손날. 요게 좀 일자로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크기 자체가 보시면 여기 들쑥날쑥하죠. 여기 들쑥날쑥. 요게 이제 길이가 맞아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35에서 40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35야. 근데 얘는 40이야. 5cm 차이 날 수 있잖아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한 40으로 했으면 다 한 39, 40 정도가 좋고, 내가 35로 했으면 35, 36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1cm 정도 차이 오차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내가 아무리 잘 밀어도 좀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면봉 하지 말라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좀 요 정도까진 괜찮은데 좀 뾰족한 느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좀 뭐라 해야 될까? 울퉁불퉁한 거, 요것도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거의 일자로 곧 뻗어 있는 게 좋아요. 일자로 뻗어 있는 거. 또 너무 많이 식히면 얘가 좀 식감 자체가 빵처럼, 이게 빵이지만 바삭바삭한 느낌도 없고 색깔도 굉장히 빨리 나지 않고 좀 부피도 너무 커지니까 진짜 15분 정도가 좋고요. 또 너무 또 발효 안 시키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저처럼 흐트러지는 거 없도록 하시면 좋고, 팬닝 다 하고 올리실 때도 일자로 잡아줘야 되지, 대충 놓게 되면 내가 아무리 모양이 이쁘게 잡아도 요렇게
휘게 된다라는 거 지금 저의 이제 제품을 보면서 뭔가 느끼신 점이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책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일자로 곧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일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발효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만 뭐 가스가 차 있다던가 뾰족한 거 하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것만 안 하게끔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완벽하게 일자로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배우러 가게. 어쨌든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곧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 책에 적혀 있으니까 책을 보고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리신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